오늘의 일발장전 시작합니다. 일발장전의 두 기둥입니다. 최고의 주식 전문가 두 분 소개합니다. 김영민, 김준호, MBN 골드 매니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뭐 이렇게 되니까 경기 침체, 막 우리 NK 트레이드 청산 우려 막 좀 덧없어지기도 합니다. 뭔 일이 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마치 뭔 일이 있었어 이렇게 뉴욕 증시가 뭐 과거에 단절을 나왔는데 오늘 국내 증시에도 이런 흐름을, 특히 소매 판매 지표 좋았던 것들 어떻게 반영되는지 살펴보시도록 하시고요. 저희 일발장전은 종목을 가지만 종목 속에서 하나하나 있는 이슈까지 추격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오늘 투자 전략 세우시는데 정말 어떤 부족함도 없도록 저희가 리딩을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슈를 이따가 차근차근 녹아서 저희가 또 분석해 보도록 하고요. 오늘은 준호 매니저의 일발장전으로 먼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일발장전 종목은요? 오늘의 일발장전 종목을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일단 시장 자체가 워낙에 좋았잖아요. 그래서 PPI에 이어서 CPI도 좋았고 CPI 지표 발표되고 나서 충분히 이제 이자대로 2.9% 전년 동기 대비 상승률이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좀 다소 조용했어요. 그거는 오히려 이제 생산자 물가지수 PPI 지표 발표하고 나서 CPI에 대한 기대감도 충분히 적용됐었고, 그 이후에 이제 소매 판매 지표, 사실 어젯밤입니다.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감으로 사실 미국의 소비가 줄어들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는데 그 예상을 보기 좋게 깨고 다시 한번 여전히 미국은 소비가 탄탄하다라는 걸 다시 한번 증명해줬고, 거기에다가 주간 신규 실업성 청구 건수도 5주 만에 이제 최저치를 기록하면서 고용도 탄탄하다. 그래서 결국에 미국의 어떤 경기 침체 우려감은 너무 지나친 우려감이다라는 이제 해석에 또 3대 지수가 강하게 상승 나와줬고, 또 가장 특별하게 좀 상승 흐름이 나왔던 게 그동안 좀 약세를 보였던 테슬라가 거의 6% 이상의 상승 흐름이 나와주면서 금리 인상의 가장 큰 피해 섹터였던 테슬라가 또 이제 가장 큰 수혜주로 부각이 되면서 6% 반등이 나와줬다. 그래서 오늘은 제 소개해드릴 종목이 바로 금리 인하의 또 수혜주이기도 하고 또 그리고 그동안 낙폭 과대, 고점 대비 60% 이상의 하락이 나왔던 자동차 부품 기업을 오랜만에 들고 왔고요. 그 안에서 성우하이텍이라는 기업을 오늘 일발장전 종목으로 한번 들고 와봤습니다. 업력이 굉장히 오래됐는데 81년도에 설립됐고요. 자동차 차체용 부품을 제조하는 기업이다. 뭐 사이드 멤버라든지 범퍼 레일 또는 이제 외부 패널 같은 부품을 이제 공급하고 있는 기업인데, 여전히 현대차 매출 의존도가 높아요. 한 90% 매출 의존도가 있고요. 그래서 현대차와 함께 뭐 중국이라든지 또 인도 시장, 뭐 멕시코, 러시아 시장에 같이 동판 진출한 대표적인 자동차 부품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전 세계에 지금 한 10여 개국에 지금 22개의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데, 아무래도 지금 현대차가 지난달에 지금 인도 증권 시장에 상장하기 위해서 예비 서류인 투자 설명서를 제출을 했잖아요. 그래서 투자 설명서 제출하고 나서 한 3개월 정도 심사가, 지금 이제 통상 3개월 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에 연내에 또 이제 현대차의 인도 시장 진출, 또 인도 시장 IPO 상장 관련해서 가장 큰 또 수혜주로 부각되고 있는 게 바로 화신과 함께 성우하이텍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인도 시장은 이 중국을 대체할 시장으로 떠오르고 있기 때문에 지금 뭐 현대차도 지금 뭐 인도 시장에 지금 진출하기 위해서, 또 이렇게 상장하기 위해서 좀 사활을 걸고 있는데, 도요타도 마찬가지로 지금 인도 시장에 지금 진출을 앞두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최근에 도요타 같은 경우는 엔저에서 지금 엔고로 가면서 엔달러 환율이 1엔만 강세가 된다고 했을 때 연간 500억엔, 우리 돈으로 약 4,641억 정도 규모의 이익이 지금 발생한다. 그러니까 그랬을 때 사실상 엔고 현상이 계속해서 좀 이어진다고 했을 때 오히려 현대차가 좀 반사 이익을 좀 얻을 수 있다라는 관점도 부각되고 있고요. 그리고 가격 경쟁력 생기겠죠? 맞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또 이제 성우하이텍 같은 경우는 뭐 인도라든지 중국 시장 다 같이 진출했었는데 미국 시장에서 진출을 좀 뒤늦게 했어요. 그래서 2021년도에 테네시주에 전기차 이제 부품 공장을 설립했는데, 현대차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그 엘리베바 또 그리고 조지아주 공장에 이어서 또 이제 세 번째 상공장이 테네시가 지금 거론되고 있다는 점이 또 이제 가장 큰 수혜주로 성우하이텍이 부각될 수 있는데, 제가 오늘 성우하이텍을 들고 온 이유는 물론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으로 이제 전기차 판매량이 늘어나고 또 그리고 뭐 전기차뿐만 아니라 뭐 하이브리드, 내연기관 판매량 증가에 성우 하이텍이 직간접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데 최근에 전기차 화재에 따른 또 이제 국내 관련 종목들이 순환매가 돌고 있잖아요. 뭐 전고체뿐만 아니라 뭐 전기차 충전소 관련 종목들까지 움직여주고 있는데 일단 성우 하이텍 같은 경우는 세계 최초로 전기차용 배터리 보호 복합 소재 개발을 성공을 했습니다. 2022년도에. 그래서 그것 때문에 주가가 크게 시세가 이제 분출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2차 전지의 어떤 폭발 사고를 방지하고 할 수 있는 혁신적인 제품이다. 그래서 이번에 중국의 피라시스 배터리가 탑재된 벤츠가 거의 폭발 화재 사고가 났잖아요. 그래서 그 폭발 화재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핵심 소재를 개발한 기업이다 보니까 앞으로 좀 이제 성우 하이텍의 이 복합 소재의 어떤 상용화와 또 양산이 들어간다고 했을 때 사실 전기차 화재를 막을 수 있는 또 유일한 또 키워드로 떠오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우 하이텍을 가져온 이유는 첫 번째는 이 전기차 화재 관련된 최대 수혜주로 좀 부각될 수 있고 현대차의 연내 하반기에 또 인도 시장 IPO 진출에 따른 가장 큰 수혜주로 부각될 수 있고 또 현대차가 3공장으로 또 지목하고 있는 테네시주에 이미 공장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전기차 판매량뿐만 아니라 하이브리드 판매량과 또 내연기관 자동차 최근에 또 이제 전기차 또 포비아 현상이 불거지면서 오히려 지금 하이브리드 관련된 뭐 코리아 FT 같은 기업도 크게 상승 흐름 나와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연기관이 됐던 또 그리고 전기차가 됐던 결국 같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자동차 차체용 부품을 공급하고 있는 성우 하이텍은 결국에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고 실적 성장도 꾸준하게 나와주고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오늘 일발 종목으로 들고 와봤습니다. 네, 준호 매니저 오늘 일발 종목은 성우 하이텍입니다. 국내 자동차 부품 3대장 하면 이제 화신, 성우 하이텍, 서현이야. SL, 뭐 서현이와 4대장까지 이렇게 보고 있는데 우리 준호 매니저께서는 이 성우 하이텍의 좀 독특한 점을 범퍼 레일은 정말 압도적인데 배터리 케이스잖아요. 배터리가 아니고 배터리 케이스. 그게 중요하다고 그래요. 그게 여러분들 뭐 케이스가 뭐 대단해 하겠지만은 배터리를 담는 그 차 안이고 케이스 쪽에서 좀 탁월한 뭐 이걸 뭐 합금으로 만든다 뭐 그런 얘기도 있죠. 맞아요. 그래서 일단 뭐 최근에 뭐 제일 중요한 게 좀 화재 위험성인데 뭐 화재 위험성을 대폭 줄일 수 있는 복합 소재를 개발했다고 하니까 그런 점이 이제 시장에서 좀 반응을 한 것 같고 아직 뭐 양산을 성공해서 바로바로 지금 현대차에 공급하고 있는 건 아니지만 이 기술력을 세계 최초로 개발했다는 거 이유 자체가 시장에서는 관심을 좀 받고 있다. 그래서 최근에 반발 매수가 유입되고 있던 이유도 그 이유고요. 거기다가 이제 현대차의 자동차 판매량이 꾸준하게 좀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보니까 오히려 또 성우 하이텍의 그런 부분에서도 또 이제 앞으로 이제 하반기의 실적 성장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 또 도요타와 현대차 간의 어떤 이제 수출 경쟁에 있어서도 약간의 지금 앵고 현상으로 이어졌을 때 결국에 또 현대차도 또 이제 반사 이익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인도 시장의 어떤 상장 여러 가지 모멘텀이 오히려 지금 시장의 투심이 빠르게 회복되고 있는 상황에서 좀 너무 낙폭과대가 나왔던 자동차 부품 기업들도 이제는 조금 우리가 관심을 가질 때가 되지 않았나라는 관점에서 성우 하이텍을 들고 와봤습니다. 인도 IPO 버티고 있고요. 또 엔화 강세되면 우리나라 자동차 부품 반사이익이 없고 간밤에 나왔던 소매 판매 지표도 내용 보니까 미국인들 자동차 사고 있었더라고요. 자동차 가전제품 다 사고 있었습니다. 그런 게 오늘 겸사겸사 우리 오늘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에도 긍정적인 영향 한번 기대해보자. 가격 전략 볼까요? 네, 일단 가격 전략 같은 경우는 7,350원을 일단 1차 매수가로 한번 설정해 보도록 하겠고요. 뭐 워낙에 16,370원이었던 주가가 최근에 5,990원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거의 63% 이상의 정말 낙폭 과대가 나아졌다. 그래서 최근에 좀 반발 매수가 유입되고 있기 때문에 매수가는 7,350원 그리고 1차 목표가는 일단 직전 고점 부근대였던 9,000원 라인대를 한번 설정해 보도록 하겠고요. 손절 라인대 같은 경우는 6,250원을 설정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준호 매니저의 일발 종목 성우 하이텍입니다. 자동차 부품 진짜 뜨거웠었는데 굉장히 주춤했잖아요. 맞습니다. 주가적 매력도 있습니다. 오늘 한번 주목해 보도록 하시고요. 이제 리뷰로 좀 넘어갈 텐데 영민 매니저와는 이 두 종목 가도록 할게요. 코미코 붙이기 종목이 있군요. 우리 붙이기 종목을 한번 가고 리뷰로 갈게요. 자동차 업종을 지금 시장 트렌드하고 좀 연결시켜서 분석을 좀 해보면 어쨌든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그냥 자동차보다는 전기차 쪽이 오히려 조금 더 나은 것 같아요. 2차 전지 쪽에 대한 이제 악재가 다 반영이 좀 됐고 주가가 움직이는 걸 보면 이제 배터리 셀 기업들도 나름대로 이제 반등이 좀 들어오고 있고 특히 소재 종목들 중에서도 대주전자재료야말로 뭐 최근에 화재와 관련된 이제 대표적인 이제 수혜주로 부각이 좀 되고 있고 엔캠 화재 때문에 이제 전고체 배터리 관련된 종목들이 이틀 전에 이제 급등을 했다가 지난 수요일 날은 또 엔캠
전액 풍기에 네. 대한 얘기가 네. 나오면서 또 급등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2차 전지 소재 쪽이 워낙 많이 빠져 있고 낙폭과대 구간에서 이제 저점 매수를 하기가 조금 수월하다 이런 이제 인식이 있다 보니까 지금 현재 구간에서 보면 이제 탄력적인 반응이 나오는 건 오히려 자동차 쪽보다는 2차 전지 쪽인 전지다. 것 같다. 네. 뭐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굳이 이제 자동차 쪽에서 이제 좀 고른다라고 하면 저는 부품주들보다는 오히려 완성차, 현대차, 기아도 굉장히 많이 빠졌기 네. 때문에 저는 현대차를 오히려 픽을 좀 해보고 싶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제 우리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거래대금이 굉장히 지금 들어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일부 테마가 부각돼서 이제 모멘텀 플레이를 할 수 있는 업종들 최근에는 또 코로나19 테마가 굉장히 강하잖아요. 네. 뭐 마스크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진단 기업이라든지 또 치료제 관련된 종목들도 급등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일부 테마성으로 움직이는 종목들을 제외하고는 수급 여력이 이제 그렇게 녹록치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차라리 자동차 업종 안에서 이제 대응을 한다라고 하면 가장 많이 빠지기도 했고요. 현대차가 뭐 고점 대비 지금 20%가 네. 넘게 밀려 있는 상태거든요. 실적도 굉장히 좀 좋았고 하이브리드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이제 미국 수출에 대한 이제 기대감 여전히 좀 살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최근에 이제 몇 가지 악재들이 있었던 게 이제 피크아웃에 대한 우려 네, 실적. 그리고 환율이 네. 좀 떨어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수익성에 조금 영향을 좀 미칠 수 있다 이런 이제 우려가 좀 있었는데 그런 우려를 감안하더라도 현대차는 지나치게 좀 많이 빠졌다 그런 생각이 좀 들기 때문에 저는 뭐 자동차 업종은 항상 말씀드리는 것처럼 부품주들은 아무래도 이제 영업 마진 자체가 지금 뭐 5% 넘어가는 기업이 별로 없어요. 네. 그 정도로 이제 마진 자체가 별로 안 좋기 때문에 영업이익률이 지금 현대차, 기아 보시면은 막 두 자릿수 이상의 영업이익률을 계속 네. 기록을 하고 있잖아요. 차라리 완성차 업체가 이제 조금 더 탄력적으로 이제 반등이 좀 들어올 수 있다라고 보고 저는 현대차를 한번 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붙이기 종목이 현대차까지 나오니까 한 세트가 완성이 됐습니다. 현대차와 현대차의 부품을 납품하는 네. 성우하이텍. 한때도 아니죠. 요즘도입니다. 예, 대한민국 경제를 이끌어갔던 이 두 종목. 현대차와 성우하이텍 오늘의 이제 첫 번째에서 일발과 붙이기 종목으로 갔고요. 리뷰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제 얘기를 해서 바로 이 종목의 준호 매니저 리뷰로 갈게요. 네. 대주전자재료, 실리콘 응급제 여기와 함께 붙이는 나노 신소재, CNT 맞습니다. 도전제 여기도 세트입니다. 이 두 그렇지. 세트 한번 맞아요. 갈까요? 예, 대주전자재료 위주로. 일단 예. 뭐 대주전자 재료를 이제 최근에 낙폭 과대로도 말씀드리기도 했고 네. 사실 2차 전지 섹터 안에서 거의 마지막 황태자 같은 올해까지 그래도 신고가를 경신했던 또 유일한 네. 엔캔과 대주전자 재료가 사실 올해 신고가를 경신했던 종목이잖아요. 네. 근데 이제 최근에 뭐 시장 여파와 경기 침체 우려가 여러 가지 복합적인 원인으로 고점 대비 낙폭이 좀 크게 들어와 줬는데 일단은 좀 2차 전지 캐즘이 좀 극복되고 있다는 점 거기에다가 이제 플러스로 최근에 이제 전기차 폭발 화재 사고가 나와주면서 지금 2차 전지 섹터 내에서 뭐 전고체라든지 또 실리콘 응급제 관련된 종목들이 이제 반사 이익을 좀 먹고 있어요. 아무래도 이제 배터리 이제 화재를 좀 비껴나갈 수 있는 꿈의 배터리 전고체와 또 그리고 이제 실리콘 응급제가 네. 그래도 CNT 도전제가 들어간 실리콘 응급제가 그래도 다소 기존의 어떤 흑연 응급제보다는 네. 화재 위험성이 적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이 좀 적용되지 않을까. 뿐만 아니라 대주전자 재료가 그래도 크게 올라갔던 이유는 아무래도 실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이제 관점에서 1분기에도 지금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온 상태에서 지금 2종에서 9종으로 실리콘 응급제 그렇대요. 채택률이 늘어나고 네. 있고 또 그리고 내년까지도 추가적으로 늘어난다고 했을 때는 실적이 좋아질 수밖에 없잖아요. 거기에다가 또 대주전자 재료가 테슬라 수혜주로 좀 최근에 부각되고 있었던 게 신고가 갔던 이유도 테슬라가 이제 한국의 실리콘 응급제 기업에 공급을 받을 것이다. 그럼 지금 당장 대체될 수밖에 없는 게 중국에 대체될 수밖에 없는 게 대주전자 재료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오늘 테슬라의 6% 상승이 예. 또 대주전자 재료의 추가 상승을 충분히 견인할 수 있다고 보고 있고 2차 전지 섹터에서 최근에 뭐 전고체라든지 또 전구체라든지 또 대주전자 재료가 사실 2차 전지 섹터의 가장 먼저 상승을 견인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지난번에는 말씀드렸었는데 저는 충분히 상승 여력이 남아 있다고 좀 보고 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목표가를 조금 더 상향하면은 8월 6일 날 말씀드렸고 한 24% 정도 네. 수익권인데 그러게요. 저는 충분히 직전 고점까지도 상승 가능하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15만 원도 목표가 좀 상향하면서 좀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준호 매니저의 리뷰 종목 대주전자 재료 2차 전지의 마지막 황태자라는 표현이 진짜 확 와닿고 진짜 이제 실리콘 응급제가 대중화된답니다. 또 원가가 또 그렇게 비싸지는 않대요. 흑연 대신에 이렇게 네. 바꿔 써도. 그래서 실리콘 응급제가 앞으로 다 응급제를 바뀌게 될 경우에 대주전자 재료 여기에 좀 섞어 쓰는 네. 나노신 소재, 나노신. 뭐 CNT 도전제를 섞어야 안 터진다고 하니까 네. 요 세트 조합도 2차 전지 투자하시는 분들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고요. 자, 이번엔 영민 매니저의 리뷰로 갈 텐데 이 두 종목을 함께 가도록 하겠습니다. 코미코와 DI. 네. 자, 간밤에 이제 첫 번째 우리가 생각했던 악재, 미국의 경기 침체가
너무나 허무하게 또 갔잖아요. 그러면서 네. 이제 자연스럽게 네 번째쯤에 있었던 악재죠. AI 버블. 그렇죠. 828입니다, 여러분. 엔비디아 실적까지 좀 기대를 하게 되는데 요 분석과 함께 네. 코미코 DI도 함께 가죠. 일단 엔비디아 차트를 먼저 좀 네. 보여드려야 될 것 같아요. 사실 뭐 엔비디아 실적이 좋을 거다라는 게 지난주에도 지지난주에도 네. 뭐 이미 어느 정도 다 알려져 있는 내용이었는데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투자 심리가 굉장히 좀 위축되어 있다 보니까 악재가 이제 부각될 때는 엔비디아 실적 아무리 좋아도 주가가 못 올라가다가 이제는 그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네. 이제 반영이 좀 되고 있는 거죠. 저점 대비하면 지금 35%나 이제 반등이 좀 들어오면서 사실 미국의 업종 지수도 그렇고요. 네. 종목들도 그렇고 이미 8월 달에 하락한 걸 전부 다 만회를 해놨어요. 그러니까 우리 시장이 아직 미국장을 못 따라가고 있는 거지. 미국 시장은 거의 정상화가 지금 되고 있다. 추세가 다 회복되고 있는 단계고 AI에 대한 이제 우려도 상당 부분 완화됐고 반도체 기업들 또 반도체 업종이야말로 경기와 가장 또 밀접한 상관관계가 네. 있는 업종이잖아요. 실제로 경기가 둔화되면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또 급감할 수 있다라는 그런 우려들까지 제기가 됐었는데 막상 이제 소매 판매 지표라든지 경기 지표들 보면은 네. 우리가 우려했던 둔화 방금 지금 정확하게 말씀해 주신 게 진짜 이게 실체가 있었던 있었나? 건가 그런 네. 의심이 들 정도로 왜 빠졌나라는 걸 이제 대한 이제 의심이 좀 들 정도로 네. 주가가 이제 과도하게 하락을 했다가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이제 완화되니까 그대로 이제 종목들이 다 그죠. 정상화 좀 네.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엔비디아가 가장 대표적으로 비슷한 흐름을 이제 보여주고 있다라는 생각이 조금 들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우리 국내 기업들 제가 지난 수요일 날 여러분들께 반도체는 좀 물리더라도 차라리 오늘은 이제 그래, 매수를 맞아요. 네.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었고 예. 실적 발표를 대부분 다 안 한 기업들이 많아서 실적에 대한 우려를 이제 갖고 계시는데 막상 이제 실적 발표 해보니까 코미코도 제가 이제 2분기 때 영업이익 한 320억 정도 맞아요. 말씀드렸는데 네. 그거보다도 훨씬 더 잘 나왔잖아요. 실적이 이제 잘 나오면서 주가가 이제 장중에 거의 한 13% 정도 이제 급등이 나왔어요. 물론 윗꼬리가 이제 조금 달리긴 했습니다만 오늘 뭐 시장에서 또 윗꼬리는 충분히 만회를 할 수 있을 걸로 네. 보여지고요.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수요일 상황만 놓고 봤을 때는 미국장에 비해서 좀 약했던 이유가 CPI 지표 발표도 확인했었어야 되고 소매 판매도, 지표도 네. 확인했었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이제 우리가 어제 이제 광복절 휴일 쉬면서 두 가지 지표가 다 확인이 됐고 지표에 대한 이제 해석은 좀 분분할 수 있어요. 네. 이게 이제 금리 인하하고 경기 침체가 어찌 보면 이게 좀 역의 상관관계를 이제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네. 있기 때문에 해석에 대해서는 좀 분분한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주가가 움직인 건 결국 미국 시장이 이제 답안지를 보여준 거잖아요. 네. 미국 증시는 경기 침체 우려가 해소된 게 오히려 좋은 거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면서 나스닥 지수가 이제 급등을 했고 빅테크나 뭐 반도체 기업들이 굉장히 좀 강하게 올라갔기 때문에 오늘 우리 국내 증시도 네. 사실 수요일 날 조금 부진했던 부분들을 오늘 또 추가적으로 이제 상승을 좀 윗꼬리들. 해주면서 윗꼬리를 이제 충분히 만회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조금 들기 때문에 뭐 코미코 그대로 이제 보유를 좀 하시면 네. 될 것 같고요. DI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AI 반도체 기업들의 흐름이 이제 살아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이제 국내 HBM 관련된 종목들에 대한 이제 수급 심리도 조금씩 좋아지고 있다. DI나 뭐 YC 그다음에 테크윙 이런 기업들도 아직까지 주가가 굉장히 저는 바닥에 있다라고 보거든요. 네. 테크윙도 지금 보시면은 사실은 거의 반등한 게 거의 없어요. 아직까지는 우리 국내 기업들은 이 HBM과 관련된 이제 대장주들 하이닉스와 한미반도체가 굉장히 강하게 이제 치고 올라간 건 아니기 때문에 요 두 기업이 조금 더 탄력적인 이제 반등이 좀 들어오면 소부장단의 종목들도 상승 탄력이 조금 더 강해질 수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네. 그게 저는 오늘 또 확인될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다. 원달러 환율이 지금 1,350원대까지 떨어졌고 네. 외국인들이 지난주에 샀어요. 8월 네. 들어서서 네. 처음으로 2,000억 넘게 4,000억 가까이 이제 매수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매수세가 오늘까지 좀 이어진다라고 보면 소분양단의 이제 종목들도 수급 흐름이 분명히 개선될 수 있기 때문에 테크윙, DI 뭐 이런 종목들 수익이 지금 나고 있습니다만 저는 지금도 강력 매수 구간이다. 아직까지 고점 대비해서 거의 30-40%씩 이제 빠져 있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저점 매수가 여전히 좀 유효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매크로 정리를 해보면은 이제 4가지 정도 악재 있었잖아요. 가장 먼저 아웃된 게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우려는 일본에서 금리 인상 안 한다. 그렇죠. 두 번째가 미국 경기 둔화 경기 침체였는데 네. 어제 소매 판매 서프라이즈였습니다. 네. 1% 이상 그러니까요. 나왔죠. 이제 3개, 4개인데 3개가 828의 엔비디아 네. 실적 발표, 4번째가 이란의 공격인데 네. 아 이란 네. 좀 공격을 안 하고 있어요. 안 아직까지. 하고 약간 지금 뭐 휴전협정 쪽으로 가려고 네. 하고 그럼 마지막 이제 활용 점정이 828 엔비디아이긴 한데 네. 자 지금 상황을 놓고 보면은 여기 하나 일단 가보도록 네. 하고요.
준호 매니저 왜 빠진 거였을까요? 이렇게 보면은 그 대폭락 때 이거 진짜 AI 알고리즘 아니에요, 솔직히. 뭐 그것도 분명히 영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네, 이제 하고 하니까. 최근에 이제 네.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장 전체 수급 흐름이 이제 되게 좀 약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네. 그 당시에 이제 8월 5일 날 급락했던 게 결국 일본발 악재였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지수가 이제 하방 압력을 받기 시작하는데 가뜩이 있는 이제 우리나라 이제 신용 담보 물량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AI 알고리즘 소위 말해서 이제 주가가 하방 압력을 받으니까 밑으로 이제 소위 말해서 패대기 치는 물량들이 한꺼번에 이제 쏟아져 나오다 보니까 장중에 거의 14%가 네. 급락을 하는 그런 모습이 나온 거거든요. 근데 우리 시장은 일본은 이미 월요일 날 폭락했던 걸 다 만회하고도 그거보다 높은 수준까지 반등이 들어왔는데 우리 시장은 아직 반등이 다 안 됐단 말이에요. 네. 8월 5일 월요일 날 빠졌던 것도 아직 반등이 안 됐기 때문에 아마 오늘 중에 그런 이제 반등 흐름이 추가적으로 좀 진행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진짜 그랬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엔비디아에 우리도 내가 공격했지만 엔비디아가 올라갈 때 콜옵션이 있거든요. 종목 콜옵션 다 죽였고요. 엔비디아 또 폭락시고 난 다음에는 네. 풋옵션 그저께 다 죽이고 액면분할했던 120달러로 또 가버리고. 네. 자, AI 이 녀석들과 좀 싸워야 됩니다. 준호 매니저 이런 네. 와중에 네. SK이터닉스 폭력이 맞습니다. 지금 새로운 좀 희망이 되고 있어요. 신재생이 폭력이. 또 네. 시장에 새로운 네. 또 키워드로 떠오르고 있는데 일단 뭐 시장이 좀 크게 흔들렸던 거는 아무래도 이제 AI 어떤 이제 대표적인 종목들이 크게 신고가 랠리가 나와지면서 네. 아무래도 좀 가격적인 부담감이 있는 상태에서 거품론이 있고 그러니까 언젠가 빠질 것이다라는 빌미가 좀 필요했던 상황인데 네. 거기다가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라든지 또 미국 경기 침체 우려감, 미국 그 중동발 리스크 뭐 여러 가지가 이제 복합적으로 불거지면서 그래서 한 번에 시장에 좀 크게 출렁거리지 않았나. 네. 근데 그런 부분들이 하나둘씩 지금 다 해소가 되고 있는 국면이다 착하고 보니까 있는 거예요, 지금. 네, 네. 시장은 빠른 속도로 좀 안정을 찾고 있고 투자 심리도 진짜 정말 언제 그러냐는 듯이 네, 시장이 정말 거의 V자 반등 성격으로 좀 나아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최근에 그 와중에 또 신재생 에너지 쪽이 굉장히 좀 강한데 네. SK 이터닉스가 또 ESS를 가장 대표하면서 또 이제 수요일이었죠. 수요일 같은 경우도 거의 12% 가까운 추가 상승이 나왔다. 그래서 해리스와 아무래도 트럼프의 지지율 격차가 뭐 일부 경합 지역에서 해리스가 좀 앞서고 있다. 근데 뭐 사실은 이제 뭐 선거인단 기준으로 본다고 했을 때는 사실 트럼프가 앞선다는 게 더 우위예요. 통계학자들로는. 왜냐면 예전에도 힐러리와 트럼프가 이제 접전을 벌였을 때도 언론에서는 90% 이상의 확률로 힐러리가 당선될 확률이 높다라고 했었는데 이 샤이 트럼프를 무시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결국에 트럼프가 당선했던 사례가 있었던 만큼 지금 이제 많은 통계학자들은 선거인단 기준으로 봤을 때는 트럼프가 트럼프다. 우위고 그리고 이 대중을 본다고 했을 때는 지금 이제 해리스가 약간의 지금 그 오차 범위 안에서 약간은 우위를 잡아가고 있다라는 게 지금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래도 언론들이 또 트럼프를 또 싫어해요. 그래도 또 언론이 싫어하는 일론 머스크까지 둘이 또 이제 합세해가지고 같이 하다 보니까 조금 더 좀 이제 안 좋은 또 이제 비판적인 또 이제 언론 그 보도들이 많이 나와주고 있는 건데 아무튼 해리스가 좀 대중적인 측면에서는 좀 약간의 비교 우위를 보여주고 있는 상태다 보니까 아무래도 바이든 대통령의 지금 이제 정책들을 계승하는 해리스 부통령의 가장 핵심은 또 신재생 에너지다라고 해가지고 또 신재생 에너지 관련 정보들 실제로 미국 증시에서도 뭐 퍼스트 솔라 태양광이라든지 또 그리고 ESS 관련된 플러스 에너지 같은 경우도 실적도 너무 잘 나왔고요. 지금 바닥 대비 거의 한 40% 이상 상승 흐름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플러스 에너지가 있다면 국내에는 점유율 1등인 SK 이터닉스가 있다라는 관점에서 소개를 해드렸었고 또 최근에 안정적인 상승 흐름이 잘 나와주고 있는 과정인데 저는 좀 추가적인 상승 랠리가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좀 봐요. 그래서 최근에 밀렸던 부분도 이제 2대 주주 한행코에 대한 어떤 이제 그 오버행 이슈 때문이었는데 이제 그때 한번 오버행했던 그 가격대가 한 3만 원 정도 수준으로 올라와 줘야 이제 매도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SK D&D에서 워낙에 많이 주가 하락폭이 컸었기 때문에 SK 이터닉스에서 그 손실을 좀 만회하려고 하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 건데 그래서 전 최소한의 2만 5천 원 부근까지는 그래도 상승 여력이 남아 있고 그래서 2만 5천 원 부근 때부터 조금씩 물량을 좀 축소해 나가면서 수익을 챙겼다가 다시 내려오면은 다시 조정 시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SK 이터닉스는 ESS 쪽뿐만 아니라 뭐 태양광이라든지 또 풍력도 맞습니다. 한 달이 났더라고요. 그래서 신재생 에너지 쪽에서 SK 그룹을 대표하는 기업이기도 하고 ESS만 부분만 딱 톡 떼놓고 본다고 하더라도 국내 ESS 시장 점유율 1등 기업이다 보니까 앞으로 SK 하이닉스와 SK 계열사들과의 어떤 무탄소 전기로 생산을 하는 과정에서 SK 이터닉스의 역할은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다는 관점에서 사실 그 2대 주주 한행코의 어떤 이제 500 이슈만 없으면은 정말 장기적으로 더 크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자,
자, 우리 준호 매니저는 지금 ESS가 있고요. ESS에다 에너지를 저장하려는 태양광 풍력이 있는데 요 맞습니다. 테마 이거 언제까지 갈까요? 지금 해리스가 일단 불은 붙였는데 좀 망설이는 것 같아요. 개인들도 이거 믿어야 돼 이렇게. 불을 붙였는데 저는 그래도 사실상 그 핵심적인 정책들 많잖아요. 막 마리아나도 있었고, 뭐 낙태도 있었고, 신재생 에너지도 있었지만 그 중에 그래도 가장 이제 주요 정책은 신재생 에너지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일단은 지금 이제 9월 10일 TV 토론 전까지는 그 모멘텀이 그래도 좀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일단 SK 이터닉스를 말씀드렸던 거고. 그래서 9월 10일 날 만약에 좀 핵심 정책이 많이 바뀐다고 했을 때, 아젠다가 바뀐다고 했을 때는 좀 이제 수급이 이동될 수가 있겠지만 그래도 9월 10일 TV 토론회 첫 TV 토론회가 있기 전까지는 그래도 우리가 신재생 에너지가 가장 메인 정책이 되지 않을까 좀 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달력에 동그라미 쳐야 될 날이 하루가 더 있는데요. 좀 준호 매니저가 정확히 얘기했습니다. 9월 10일입니다. 해리스 캠프와 트럼프 캠프가 합의를 해서 ABC 방송에서 이 두 후보가 이제 진짜 TV 토론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9월 10일까지는 이때 해리스 한번 믿어보자. 이때까지는 태양광 풍력 ESS 한 번 좀 2, 3주 정도 남아있으니까 9월 10일까지 보시면서 SK 이터닉스 저희가 리뷰를 해봤고요. 이런 와중에 YS킴님이 미 증시 저점 대비 상승률이 엔비디아가 빠르게 회복하고 있습니다. 자, SK 하이닉스 한미 반도체를 하는 우리 종목들은 어떨까요? 의견 부탁드립니다. 그러면서 여윤아님이 금요일의 국장은 전강후약이겠죠? 라는. 그러니까 이게 좀 와, 우리 여윤아님이 저랑 좀 비슷하신 것 같아요. 하도 한 20년 이상 국장에 당하면 이제 이런 생각이 또 들거든요. 전강후약. 이게 안 되려면 영민 매니저 하이닉스와 한미가 오늘 양봉을 세워야 됩니다. 절대 저는 양봉을. 뭐 전강후약이 될 거라고 보지 않고요. 오늘요? 왜냐하면 수요일 날 이미 전강후약 한번 봤잖아요. 맞았으니까. 그러니까 오늘 아마 생각보다 그렇게 갭이 많이 안 될 거예요. 실제로 오늘 이제 야간 선물 지수 보면 코스피가 쬐끔 오르고 말았거든요. 강보권 거의 한 0.1, 0.2인가 오르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오늘은 갭상승 출발이 별로 이제 그렇게 크지 않을 거기 때문에 오히려 오늘은 전략 후강을 좀 기대하셔도 좋다. 아니면 쭉 가는 양봉 쭉 세우는. 그래서 이제 상승폭을 이제 좀 키워가는 흐름이 아무래도 우리 투자자분들이 이제 좋아하시는 거고 그리고 특히 이제 데이 트레이딩을 좀 선호하시는 분들은 아무리 주가가 올라도 이게 음봉이 돼버리면 사실 손실이 나는 거기 때문에 어쨌든 뭐 전강 후 강강 혹은 전략 후강의 흐름을 많은 분들이 이제 기대하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수요일과는 오늘 또 조금 다른 흐름.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표 확인 다 끝났고 미국장이 이제 지표 발표 이후에 굉장히 좀 강하게 올라가는 걸 봤기 때문에 초반에는 좀 머뭇할 수 있어도 오히려 이제 후반으로 가면 갈수록 조금 더 이제 강한 흐름이 나타날 가능성이 좀 높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려면 하이닉스 한미 반도체거든요. 그렇죠. 오늘 어때요? 하이닉스 한미 반도체 말씀드렸던 거 제가 엔비디아 주가 차트 아까 보여드렸잖아요. 걔네들 차트하고 지금 하이닉스 차트를 비교해 보면 아직도 SK 하이닉스는 고점 대비 지금 25% 빠져 있는 상태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 희망을 가지셔도 이제 괜찮은 게 미국의 이제 메모리 반도체 기업, 우리나라 이제 기업들하고 조금 이제 비교할 수 있을 만한 기업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잖아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보시면은 반등이 안 들어오다가 오늘 6% 넘게 상승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미국 투자자들이 이제 선호하는 건 이제 반도체 기업이라기보다는 AI 관련된 이제 빅테크 기업들을 선호하는 거예요. 아까 이제 김조현 매니저님도 테슬라 오른 거 말씀해 주셨지만 엔비디아, 테슬라 이런 종목들을 이제 좀 선호하기 때문에 그쪽에 대한 이제 매수세가 좀 강했었는데 오늘 보면은 반도체 장비 기업들도 굉장히 강했고요. 램 리서치라든지 마블 테크놀로지 이런 기업들이 나스닥 상위권에 다 이제 포진이 되어 있고 특히나 메모리 반도체 기업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지금 6% 넘게 올랐거든요. 이런 흐름을 이제 감안하면 우리나라 이제 하이닉스라든지 삼성전자 그리고 한미반도체 아까 우리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제로 한미반도체,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쪽에 외국인들의 이제 매수세가 좀 약했거든요. 근데 수요일 날은 삼성전자 의미 있는 이제 매수세가 좀 들어왔고 SK 하이닉스도 한 4거래일 연속으로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좀 유입이 되는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아마 삼성전자라든지 SK 하이닉스가 낙폭을 조금 더 탄력적으로 이제 만회해줄 수 있지 않을까. 그다음에 한미반도체도 여전히 이제 고점 대비하면 굉장히 많이 빠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거의 40% 빠져 있는 상태거든요. 그런 이제 가격적인 매력을 좀 감안하면 오늘은 하이닉스와 한미반도체가 양봉 마감을 충분히 좀 해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준호 매니저는 오늘 어때요? 전강, 후강, 윗꼬리
좀 윗골이 트라우마 걸리겠어요. 예.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 뭐 장 출발하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은데. 덜 출발해야 오히려 좋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네. 오히려 덜 출발하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오히려 오늘은 그래도 전약 후 강까지는 아니더라도 전약 후 중은 되지 않을까. 네. 그래서 우리도 금요일장인데 최근에 원래 통계학적으로 80% 이상의 확률이 금요일장 같은 경우는 정강 후약 장세가 됐던 적이 많았어요. 네. 근데 오늘 같은 경우는 그동안 우리가 불확실성들이 정말 상당 부분 다 해소가 됐잖아요. 네. 그래서 경기 침체가 아니고 엔캐리 트레이드 형상도 어느 정도 투심이 아니고. 마무리됐고 네. 중동발 전쟁 같은 경우도 좀 세모. 휴전 얘기가 네. 좀 나와주고 네. 있는 상태고 사실 이 AI 거품론 같은 경우도 너무 좀 지나쳤다라는 해석도 좀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럼 그동안 증시를 하락시켰던 많은 이유들이 대부분 다 해소가 됐거나 네. 아니면 불확실성들이 해소됐거나 아니면 좀 지나쳤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상태다 보니까 오늘은 그래도 한번 기대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주말을 앞둔 시점이어서 사실 오후장에 약간의 좀 차이 매물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오늘 금요일장은 모처럼 만에 정말 해피한 금요일이 되지 않을까. 네. 그래서 지난주 월요일 날 블랙 먼데이 이후에 오늘은 그래도 좀 반발 매수가 유럽 증시도 좋았고요. 네. 아시아 증시도 우리가 쉬는 동안 너무 좋았고 그리고 뉴욕 증시도 정말 강하게 반등 흐름이 나와줬다는 점을 놓고 봤을 때 오늘은 가야 된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전략 네. 후 강이 될 거예요. 네. 후 중이 아니라 네. 후 강이 될 거니까 기대를 한번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뭐 기대를 해보고요. 수급이 또 어느 하늘에서 비가 내릴지 그것도 체크를 해야 됩니다. 네. 진짜 최근 일주일간 저도 개장을 하면서 눈이 지금 아플 정도가 뭐 9시 10분과 9시 30분과 10시와 11시가 막 다르고 오전장의 네. 주인공이 오후장에서는 갑자기 마이너스로 돼 있고 참 그만큼 빠른 좀 순환매가 돌고 있는데요. 자, 이럴 때 중심을 잡고 우리가 버텨야 될 텐데 일발장전 오늘 네. 정민 매니저 일발 종목은 뭘로 버틸까요? 그래서 저는 뭐 오늘도 반도체 업종을 당연히 이제 좀 보셔야 네. 된다라는 생각이고 상대적으로 지금 엔비디아나 미국의 반도체 기업들이 반등한 거에 비해서 국내 기업들이 이제 반등폭이 네. 굉장히 좀 미미했기 때문에 상승 여력이 오히려 많이 남아있다라는 차원에서 제가 지난 2주 동안에 반도체 종목들 사시라고 노래를 불렀거든요. 실제로 SK 하이닉스가 빠졌을 때 집을 팔기는 좀 그렇고 차를 팔아서라도 네. 사셔야 된다 이런 말씀까지 드렸는데 모문모문 하신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주가가 이제 올라올지 안 올라올지 확신을 가질 수가 없는 상황이었고 AI 반도체 기업에 대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네. 노이즈들 이런 것들이 이제 반영되고 있는 구간이었기 때문에 사실 배팅을 하시기가 이제 쉽지 않은 상황이었다라는 건 이제 충분히 이해가 맞아요. 되거든요. 근데 네. 지금은 그런 각종 이제 노이즈나 논란들이 이제 해소가 좀 되고 네. 미국의 대장주들이 이제 반등하는 걸 확인을 했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뭘 더 확인을 하겠다는 거죠? 828. 확인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네. 828도 이미 어느 정도 예상이 좀 되는 게 우리 TSMC 실적을 다 봤잖아요. 네. 항상 이제 TSMC 실적이 먼저 나온 거였기 때문에 엔비디아도 당연히 이제 실적은 잘 나올 거다. 네. 결국 남아 있는 변수는 이제 828의 네. 젠스낭 CEO가 네. 얼마나 이제 세게 좀 립 서비스를 날려주느냐. 그러니까요. 네, 저는 예. 숫자보다는 그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남아 있는 변수는 진짜 이제 딱 그거 네. 하나 남았기 때문에 828 남았습니다. 네, 숫자와 네. 관련된 부분들은 더 이상 이제 의심을 하지 않으셔도 된다. 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하이닉스, 한미반도체 그리고 오늘 제가 준비한 종목은 그 아랫단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관심을 한번 가져볼 수 있을 만한 제우스라는 네, 종목을 제우스. 다시 한번 준비를 했어요. 제가 이제 왜 제우스 말씀드리면서 이렇게 이제 좀 웃고 있냐면 좀 민망해서 말씀드리고 나서 주가가 너무 많이 빠져가지고 사실 이거를 언제 이제 AS를 좀 해드리나 했는데 이제 제우스가 네. 2분기 실적 발표까지 다 나왔기 나왔어요. 때문에 네. 탄력적인 이제 반등이 좀 들어오고 있고 특히나 이제 제우스는 소부장 종목들 중에서 물론 낙폭이 워낙 컸었기 때문에 뭐 반등도 강하게 들어온다 이렇게 이제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점 대비해서 제우스는 무려 지금 45%가 올라와 있는 상태예요. 맞아요. 그만큼 하락폭이 좀 컸었고 하락폭을 되돌리는 과정에서도 굉장히 좀 탄력적인 V자 상승이 나타나고 있다. 뭐 제우스는 제가 뭐 여러 번 여러분들께 말씀드렸기 때문에 기업 내용에 대한 건 이제 충분히 아실 네. 거예요. 뭐 반도체라든지 디스플레이 이제 장비를 만들고 있고 최근에 이제 신성장 동력으로 로봇 관련된 이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것까지는 이제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시는 네. 부분이고 실제로 새로운 성장 동력이 이제 로봇도 작년 9월 달에 이제 290억 원 규모의 이제 이송 로봇, 반송 로봇 반송 이제 수주가 로봇이죠. 있었고 네. 최근에도 이제 수주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금액이 공개가 안 됐기 때문에 뭐 얼마나 큰 규모로 계약이 이제 성사됐는지는 모릅니다만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쪽 이 반송 로봇, 이송 로봇 쪽에서 수주가 꾸준하게 지금 늘어나고 있다는 거. 그걸 이제 플러스 알파로 보시면 될 것 같고 본업 쪽에서 실제로 이제 제우스가 2분기 이제 실적 발표를 지난 수요일 날 했는데 매출액이 굉장히 좀 큰 폭으로 성장을 했고 영업이익도 이제 2분기 때 90억 원 이상 기록을 좀 했어요. 실제로는 영업이익이 이제 100억대를 넘어갈 걸로 예상을 했습니다만
예상치보다 조금 부족하긴 했는데 상반기 때 이제 전체적으로 영업이익이 168억 정도 이제 영업이익을 기록했기 때문에 이게 전년 동기랑 비교를 해보면 무려 6,800% 성장을 했다. 네. 사실 이런 6,800%의 성장률 자체가 그렇게 크게 의미 있는 숫자는 아닌데 그만큼 작년에 이제 부진했던 게 올해 빠르게 좋아지고 있다라는 건 이제 숫자로 확인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뭐가 좋아지고 있는지를 이제 보니까 첫 번째는 이제 로봇 쪽이 이제 성과를 내고 있고 두 번째는 주력이었던 반도체 쪽 이제 세정 장비, 특히 HBM용 세정 장비를 이제 개발해가지고 이게 PO가 한 25대 정도 이제 주문이 들어왔다라는 거 말씀드렸잖아요. 네, 예. 근데 1분기 때는 한 대밖에 이제 매출 인식이 안 됐는데 2분기 이후 때부터 이제 수주한 거에 대한 이제 매출 인식이 진행이 될 거다. 특히 하반기 때 거의 대부분 물량이 이제 매출로 인식될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25대 주문받은 게 이제 매출액으로 추정을 해보면 한 1,000억 원 정도 돼요. 네. 근데 1,000억 원이면 대당 가격이 거의 한 40억이거든요. 그럼 기존의 세전 장비 비해서 거의 10억 이상 높은 가격을 받고 발주를 했다라고 이제 볼 수 있기 때문에 수익성도 굉장히 좀 좋아질 거고 하반기 때 뭐 실적이 좋아지는 건 불을 보듯 뻔하다. 근데 주가는 제가 아무리 실적 좋을 거다라고 말씀드려도 이제 빠지고 있다가 숫자까지 확인되고 나니까 이제 지난 수요일 날 장중에 한 9% 가까이 강하게 좀 상승이 좀 들어오는 모습이었고 8월 달에 하락분을 제우스는 이미 다 만회를 해놓은 상태거든요. 추세적인 저점이 지금 회복되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오히려 15,000원대 이제 지금 구간에서 매수를 하셔도 충분히 상승 여력이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올해 연간 기준으로 예상 영업이익이 지금 600억 정도 되는데 상반기 때 지금 168억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아무리 못해도 이제 3분기, 4분기 때 분기 기준으로 200억 이상씩은 실적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게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드밴스 패키지용 이제 세정 장비, HBM용 세정 장비 매출이 본격적으로 이제 인식이 좀 될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을 좀 기대를 좀 하면서 대응을 좀 해보자라는 게 이제 핵심 포인트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차트 보면서 이제 가격 전략 말씀드려 볼게요. 지난주 금요일 날 종가가 이제 15,260원 정도인데 15,300원 정도를 이제 매수 가격으로 좀 잡아볼게요. 그래서 15,000원에서 16,000원 요 추세 하단이 제가 볼 때는 뭐 제우스 충분히 이제 접근할 수 있는 가격이라고 보고요. 네. 그 아래 움직이고 있을 때는 뭐 낙폭 가대 구간이었어요. 뭐 요 구간에 매수를 하셨으면 훨씬 좋았겠습니다만 이제 확인할 건 다 확인했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이제 제거된 상태에서 하반기 실적 기대감을 한번 가져보셔도 좋을 것 같다. 그다음에 1차 목표 가격은 18,000원, 손절 가격은 13,000원 정도로 가격 전략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제우스입니다. 제우스. 한때는 이제 디스플레이와 이런 반도체에서 강강하게 찌꺼기 치워야 되니까 네네. 세정 장비, 네. 습식 세정 장비였었는데 요즘 포인트는 이제 로봇, 네. 이송 장비 안에 맞습니다. 로봇까지도 함께하면서 테마는 너무 좋았거든요. 네. 왜냐하면 HBM과 그러니까. 반도체와 로봇까지 있었는데 주가는 못 갔다. 그러나 실적으로 확인됐다. 그래서 이제 제우스의 공략 포인트 이렇게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준호 매니저, 그래요. 지금 로봇도 잠깐 이야기를 하는데, 요즘에 로봇 약간 심상치 않거든요. 최근에 뭐 제우스에 뭘로 붙일까요? 맞습니다.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웨어러블 로봇 양산한다고 했고, 현대차도 마찬가지고, 또 애플도 사실 지금 전기차랑 자율주행 포기했잖아요. 그 다음으로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게 로봇이죠. 탁상용 로봇. 탁상용 로봇이에요. 아이패드 같은 디스플레이에 로봇팔이 붙은 탁상용 로봇을 지금 개발하고 있다고 블룸버그 통신의 어떤 임명통을 해서 지금 이제 발표를 했는데, 그러면 국내 로봇 섹터들도 오늘 좀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라는 관점에서 아진에스텍이라는 종목으로 오늘 한번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반도체 장비를 또 삼성전자에 공급하고 있는 기업이기도 하고요. 로봇 모션 제어기에 들어가는 칩을 또 공급하고 있는 기업이에요. 그래서 제어기. 사실 로봇 모션 제어기 같은 경우는 뭐 스마트 팩토리에도 들어가고 아까 말씀드렸던 로봇 팔에도 들어가고 사실 로봇 웬만한 것에 로봇을 움직이는 구간에서는 모션 제어기가 들어가는데 그 모션 제어기를 공급하는 데는 RS 오토메이션, 거기에 들어가는 칩을 공급하는 데가 아진 에스텍이고 삼성전자의 지금 로봇 모션 제어기 칩을 또 공급하고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이제 삼성이 웨어러블 로봇뿐만 아니라 휴머노이드 로봇에 지금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상황 중에서 아진에스텍도 충분히 로봇 섹터의 어떤 상승을 충분히 견인하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아진에스텍을 탑픽으로 한번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최근 3, 4일간 로봇주들도 이게 심상치가 않게 수급들이 들어오고 있더라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그래서 항상 기대했을 때 안 오고 국장이 뒤늦게 오지 않습니까? 이제 다 잊혀질만 하면 올라가는 게 그게 이제 포인트인 것 같아요. 맞아, 2차 전지도 그렇고 맞습니다. 로봇도 그렇고 이제 진짜 투자자분들이 투매할 거 다 하고 그냥 거의 반포기 상태가 됐을 때 그때부터 이제 움직인다는 반포기. 그게 이제 핵심인 것 같아요. 오늘 영민 매니저의 종목이 제우스인데 습식 세정 장비 한 반 정도 가시고요. 얘는 로봇이 있습니다. 반송 로봇 하는 그 로봇. 여기에 아진에스텍 로봇 제어하는 제어 장치. 맞습니다. 애플 로봇이란 테마까지 해서 오늘 로봇 제우스 함께 보도록 하시고요.
자, 그 반포기 상태 때 시세를 준다고 했잖아요. 짧게요. 네. 코로나19 지금 네. 엄청나게 지금 개인 수급 다 가고 있거든요. 얘를 오히려 그러면 얘를 어떻게 해요? 저는 이제 예. 코로나 테마는 코로나를. 이제 조금은 좀 거리두기를 좀 하셔야 된다. 우리가 이제 코로나와 거리두기를 해야 되는 것처럼 예. 코로나 테마하고도 이제 조금 거리두기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좀 드는 게 예. 제약 바이오 종목들이 최근에 조금 약했잖아요. 예. 그걸 이제 대신한 게 이제 코로나19 싹 테마였다. 가져갔죠, 이렇게 수고. 이제 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시장 분위기가 지금처럼 이제 살아나고 있을 때는 오히려 이제 코로나19 테마는 오래 가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물론 환자 숫자가 이제 많이 늘어나긴 늘어났습니다만 과거와 같은 그런 이제 광풍이 불 가능성은 이제 별로 없기 때문에 코로나19 테마는 이번 주까지만 좀 보시고 네. 이제 오늘 장이 끝나기 전에 일정 부분 차익을 챙기실 종목들은 조금 이제 정리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의견을 좀 드리겠습니다. 준호매주는 네. 어때요? 아, 국내 증시 진짜 맞아요. 시세도 안 나고 나는 코로나에 가입을 한다. 한 3, 4일간 좀 짭짤했을 사실 것 같은데. 병원도 가고 약국을 네. 가도 이제 코로나를 걸렸다고 해도 지금 뭐 감기약을 처방하거나 그냥 뭐 감기와 똑같이 대응을 한다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19를 느끼는 그 부분도 그냥 감기랑 거의 비슷하게 예전에 어떤 1차 충격 때와는 다르다라는 예. 관점에서 이미 지금 시세들이 많이 분출됐어요. 진단키트라든지 코로나 치료제 뭐 관련 종목들이 이미 시세가 좀 분출된 상태라서 지금 들어가기에는 그 변동성을 좀 감내해야 될 부분이다. 그리고 6차 대유행에 대한 우려감인데 우리가 1차 외에 2차, 3차, 4차, 5차 때를 경험해 봤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시세 분출됐다가 코로나 확진자가 좀 줄어들거나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시장의 관심이 금방 꺼진다. 그래서 지금 신규로 들어가는 건 조금 리스크가 크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코로나 테마도 저희가 짧게 점검을 해봤고요. 오늘의 일발장전은 2단어인 것 같아요. 반포기 상태일 때 시세를 준다. 네. 준호 매니저의 일발 종목 성우하이텍 성우하이텍. 자동차 부품은 지금 반포기 됐어요. 반포기잖아요. 네, 예, 거기서 한번 반포기예요. 보도록 하고요. 영민 매니저의 제우스 습식 세정 장비와 로보팔, 로봇. 예, 네. 로봇 공정 두 가지로 일발장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